민서와 5분 책방. 오늘은 단어의 여왕을 보고 얘기해 봅시다. 네. 이 책 고른 이유 뭐죠? 이 책은 일단은 너무 감성적이 풍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저도 약간 이러고 싶다는 생각과 그 감동과 약간 재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약간 뭔가 코믹한 부분들도 들어있어가지고 재밌게 봤던 책이어서. 그래서 고르게 됐어요. 네. 간단하게 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면 얘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아이죠? 네. 일단 가난해서 아빠와 고시원에 살고 있는 아이인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감성석이 되게 풍부한 아이고 시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단어의 여왕이라고 자기한테 별명을 붙일 정도로 좋아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이제 저런 시랑 저런 거 매일매일 쓰면서 고시원 생활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어, 애들이 읽는 책이지만 선생님이 읽고 지금 별 생각 없이 지하철역에서 읽다가 좀 눈물이 앞을 가렸다. 선생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이 아이가 되게 작잖아요. 되게 외롭고. 근데 어떻게 이런 언어를 쓸까라는 생각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오랜만에 했고요. 얘가 학교 가려면 세정거장인가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푸른 고른 그래서 그 지하철을 타면서 사람을 보면서 하는 생각들,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선생님 감정이입을 했고, 여기에 나오는 이게 스토리가 뭐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내용이 뭐 갈등이 있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건 없는데, 아이가 사람하고 만나서 교감하는 장면, 뭐 오총무였나요? 그 총무에게 왜 네. 바다를 보지 못했냐고. 나이가 27살인데 오총무가 공부하느라 그랬다. 나는 바다를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바다라는 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민서가 생각할 때 바다는 뭔 것 같아요? 고시원 사람들에게 바다는? 사람에게 바다는 이제 미래에 주어질 행복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없었던 거. 나는 바다를 보지 못했다고 할머니가 얘기하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었고, 나는 평생 혼자여서 바다도 혼자 가게 될 거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바다는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넓은 공간, 넓은 세상이고,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기 고시원이 다 벽으로 돼 있어서 빛이 통과할 수 없다고. 세상에 그 벽이 없다면 빛이 통과할 텐데, 이런 얘기도 되게 상징적인 그런 말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 아이 자체가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었는데 선생님은 그거를 이입을 많이 해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뭐 스토리라인이 탄탄하거나 뭐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책은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아이가 남해에 살게 되기를 아빠가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남자만 사는 고시원에 혼자 여자로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게 얼마나 불안하고 슬펐을까. 근데 얘는 막 생각나는 단어를 막 조합해서 그거에서 되게 풍부하게 뭔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게, 그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나 생활 자체가 알록달록하진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이 아이한테 알록달록하게 해주는 게 그게 문학이고 그게 단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여기에서 할머니, 어린아이, 늙은 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 표현을 봤을 때는 진짜 할머니인지 아니면 늙은 아이를 표현한 사람인지 좀 의문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되게 감성적이다 보니까 아이를 늙은 아이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좀 뭐였을까 하는 맞아. 그런 생각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진짜 할머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막 요구르트 주는 할머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인 상태로 늙어버린 어른을 얘기한 건지, 아이인데 늙게 살아가야 하는 아이를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어떤 거라고 해도 그 개인한테는 슬픈 일이죠. 아이가 아이답고 어른이 어른답게 살면 좋겠지만 뭐가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어른이 돼버리거나 아이가 어른처럼 살아야 되는 애인 것 같아요. 그다음 뭐 광선 아저씨? 그 아저씨 기억나요? 네. 막 광선을 쏘고 특이하고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끔 요즘에는 좀 힘들잖아요, 경기가. 네. 경기라는 게 이제 돈의 흐름이나 사람들이 돈을 쓰는 범위가 되게 축소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각박해져서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은 광선 아저씨 같은 사람을 엄마는 가끔 보거든요. 광선 아줌마나 광선 아저씨 같은 사람. 뭔가 빛을 찾고 있는데 빛이 어딘지 잃었다는 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약간 무섭긴 해요. 1대1로 대면할 때는. 근데 그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언어가 있을까? 그 사람들의 단어는 뭘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해요. 민선 어때요?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와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어른들의 삶에 대해서 어때 보였어요? 솔직히 바다라는 거를 아무도 못 봤다는 거는 그거 되게 좀 놀랬다고 했죠. 슬픈 예. 일이고
그다음에 바다가 뜻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미래에 대한 행복 뭐 이런 거. 근데 여유, 그걸 아직까지도 못 풍요. 예. 느꼈다는 게 좀 슬펐어요. 그게 가장 슬픈 점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바다를 보게 되지 못할 거라고 이런 말을 하고, 빛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풍요도 되고 뭐 돈도 되고 자유도 되는데,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살면서 바다를 꿈꾸는데 바다를 볼 수 없다고. 그러면 너무나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물론 선생님도 항상 바다를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수업하다 갑자기 뛰쳐나와서 바다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냥 가고 싶은 바다 하나 정도 머릿속에 넣고 사는 것 같아요. 이거 끝나면 바다 갈 수 있지. 이런 거지. 민서의 바다는 어떤 거죠? 13살 민서의 바다는? 열쇠고리 같은 거. 열쇠고리. 응. 오, 꼭 사고 싶은 열쇠고리 같은 거예요? 응. 뭘 참으면 얻게 될 수 있나요? 그렇죠. HME 시험을 금상을 타게 되면 뭐 얻게 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에 누릴 수 없는 미래 행복을 바다라고 한다면, 현재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우리가 말로, 언어로 만들어 봅시다. 뭘까요? 현재에 우리가 만지거나 볼 수 있는 행복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그러니까 바다는 지금 당장 일상에서 막 생활 밀착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수업을 받다가 바다로 뛰쳐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건 예정되지 않는 미래의 행복이라면, 그럼 현재는 어떤 행복이 있을까? 한번 일상적인 행복을 하나 찾아봤으면 해서요. 선생님은 냄새 같아요. 냄새. 좋아하는 사람의 냄새. 근데 그거는 늘 일상적이잖아요. 꿈꾸지 않아도 늘 곁에 있는 그런 일상적인 냄새는 그냥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것 같아요. 촉각? 네, 촉각에 뭐 선생님이 사랑하는 딸의 냄새라든가, 아니면 저기 우리 집 강아지의 그 약간 강아지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그런 거는 미래 행복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냄새고 현재의 단어인 것 같아요. 민서한테 뭐예요? 저도 그러다. 그런 냄새예요. 시각적인 거나 촉각적인 거 중에 가장 촉각적인 게 현재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민서는 이 책에 대해서 촉각이 아니고 후각 아니야? 후각이죠. 후각. 말 잘못했어요. 느낌과 냄새. 맞아요. 후각이 냄새지. 그 다음에 민서는 이 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잖아요. 선생님이 좋아한다는 걸 의아해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거를 더 이렇게 추가하면 이 책이 더 아이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 책은 아니어서 음. 이야기가 좀 탄탄했고 막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뭐 바다를 볼 수 있었다든지 뭐 그런. 네, 바다를 보길 바래요. 그죠? 단어의 여왕이 네. 바다의 여왕 되기를. 총점하고 한 줄 평 말해주세요. 총점은 5점 만점에 3점이고 한 줄 평은 단어의 여왕, 바다를 가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좋네요. 저는 평점은 5.5였고, 그 다음에 관념적인 아이의 풍부한 언어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5분, 10분 시간 내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매일. 민서가 협조해줘서 고마워요. 또 만나요.